이제는 시기적으로 마지막 단추를 잘 잠그고 2012년을 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김익수 지점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홍콩 크리스마스 휴장입니다. 지금 홍콩 또 오늘 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휴장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는 1월 춘절 연휴 이후 2주간의 휴장 기간이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 하락입니다. 드립십의 인도 시기가 연기되는 등 조선업종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이탈리아 28일, 29일 국채 발행입니다. 이탈리아에서 28일과 29일 2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로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조선업종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를 했었죠. 호주에서 발주했었는데 5억 달러 규모의 드릴십. 원래는 12월 달에 인도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 발주처 측의 요청에 의해서 무기한으로 지금 인도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중소형 선박은 좀 어려운데 대형 선박은 그나마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드릴십이라는 게 이제 석유 시추할 때 쓰이는 그 선박입니다. 아주 대형선이죠. 그러면서 유로존 위기가 이제 대형선까지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내년에 조선업 수주가 한 30%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익수 지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조선주 지금 낙폭과대주인데 대표적으로요. 예.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조선업종, 조선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사들의 선박 수주가 연기가 되고 그리고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사실 상당히 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나라 3대 조선사들이 최근에 해양 플랜트 이쪽 부분에서 드릴십이라든지 LNG 이쪽에서 한 60%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마저도 이제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되도록 주가 하락폭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결국 수주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유동성 리스크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니까 3대 조선사를 보면은 현재 PR이 5배에서 7배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수주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대형업체보다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주가 역시 상당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오늘 대우조선해양 부분에 대해서 드릴십이 또 연기가 됐다는 부분이 향후 조선업종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달리 보고 싶은 게 현재 호주에서 했다는 부분이 드릴십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유럽의 대형 해운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오일리 메이저들이 대부분 다 발주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부분이 다소 영향이 제한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서 드릴십이 됐기 때문에 오일 메이저들이 연기 요청을 수주 연기 요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좀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조선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향후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따라서 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낙폭이 클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재평산하는 차원에서 소량 매수시, 그러니까 부분 매수를 권하고 싶고요.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은 결국은 빠질 때마다 주식을 물을 타야 되지 않느냐. 중장기적 측면에서 조선업종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연기가 유럽적 문제가 아니고 또 아랍 쪽 오일 국가들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밸류에이션상의 매력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글쎄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교체 매매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고 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편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쪽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뉴스는 이게 긍정적인지 모르겠지만,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S&P에서 유로존 국가도 신용등급 조정을 올해 아니고 내년 1월에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로는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을 하는데 28일, 29일 200억 유로 정도를 발행을 하는데요. 그걸 앞두고선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는 이탈리아 국채물 10년물 금리 7%를 다시 좀 장중에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도 뭐 이번 주에 워낙 유로존 관련해서도 이슈가 없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7%대 장중에 넘어갔다는 건 좀 불안한 요인인 건 사실입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글쎄 뭐 이런 부분이 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연말이니까요. 지금 유럽의 문제가 어느 정도 미국 시장까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사분기에 1,700억인가요? 1,700억 유로의 그처럼 이제 상환해드릴 위기 있죠. 뭐 상환하든지 아니면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다 알려진 뉴스란 말이죠. 다만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은요.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미국의 증권사들이 전부 다 내년도 시장 전망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것은요. S&P라든가요. 그리고 그 도이치 같은 경우에서는 내년에 S&P 500 기준으로 12%에서 많게는 20%까지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메릴린치랑 바클레즈 이런 것인데요. 이런 쪽은 올라봤자 8, 9%밖에 못 올라가시고요. 떨어지면 많게는 뭐 10%에서 9%에서 20%까지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안 좋게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일관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유럽의 얘기고요. 유럽에서도 특히 만약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 내년도 2012년 중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중에서도 1, 4분기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1, 4분기로 주식시장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이제 유럽, 특히 그 중에서도 이태리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태리는 이제 유로존 안에서 3위의 경제 대국이고요. 이제 채권 발행할 상환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아마 1, 4분기 내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뭐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뭐 그 중에서도 1, 4분기가 고비인 것 같고요. 이탈리아 사실 뭐 그 200억 유로 이번에 발행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만기가 들어오는 규모가 2월달, 3월달, 4월달 이 3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 4분기가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 모두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S&P 500 상승 전환입니다. S&P 500 지수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자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뭐 다우 지수는 이미 뭐 진즉에 플러스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득세, 급여세 감면 혜택이 2개월간 임시로 연장됐고, 이제 추후 논의는 1년간 더 연장할지 여부는 이제 1월 달에 논의하기로 했었고요. 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엇갈립니다. 여러 가지 신규 주택 매매 건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예상치로 소폭 웃도는 수준,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지도 않은 수준이고요. 내구재 주문 같은 거 보면은 내구재는 일단은 뭐 주문 자체는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항공기와 이제 그 군수산업 이쪽을 빼고 나서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그 핵심 지수인데요. 이 부분을 빼면 실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좋아진 건 아니다. 그래서 지표는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영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글쎄 S&P 500 지수, 일단은 연간으로 지금 플러스가 다시 난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제 그 국회 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2개월간 임시로 연장하는 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S&P 500 기준이 드디어 이제 작년 연말 기준에 가까이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주가가 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급등했다, 급락했다 했었는데 앞서 이제 재미나는 건 아까 그 올해 전망치를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내년도 전망치요. 전반적이 다 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내년에 주가는 10% 정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10% 올라간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보면 올해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측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또 약간 빗대서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일단 급여세 얘기는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일단 임시 방편적으로 한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에 다시 이제 1년 연장, 12개월 연장하는 것을 다시 본격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2개월에 만족을 했습니다. 정말 가봐야 알겠지만은요. 지금 모든 일단 미국 정부라든가 미국 노력은 결국 하나죠.
결국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모든 노력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어떤 급여세를 인하했다고 해서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 그 정도로 노력으로 이해하면 좋겠네요.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도 내년 전망이 그다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학년 의원께 이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은 사실 내년 경제 환경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미국 증시에 이제 국한된 얘기 같은데, 미국 증시가 좀 차별적으로 다른 시장은 좀 못 오르더라도 미국 증시는 올라가고 좀 이런 상황도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이라든가요. 일단 증권사들도 그런 시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관건인 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위기감을 얼만큼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럽에 문제가 많은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결국은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것은 미국의 은행주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미국의 금융주가 타격받으면 결국 여타 제조까지도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라든가 미국 정치권도 유럽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감은 우리는 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 사람들. 예, 일단 역시 관건은 그럼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금융주 행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 지점장님께는 좀 이런 질문 여쭤볼게요. 미국 지표, 일단 어젯밤에 발표된 지표, 지난 주말이죠. 발표된 지표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사실은 미국이 지표 하나 발표하면 그게 좀 단기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미국 지표가 실제로 11월에 내고제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3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11월 개인 소비자 지수 이런 거는 기대보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표들의 흐름은 여전히 좋은 편이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의 경기 지표에 따른 모멘텀 전망을 한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경기 지표 호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만이 경기 지표가 좋아졌을 때 유럽에 불과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지, 홀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같이 묶어 봐야 될지 이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미국의 지금 지표들이 주간 단위, 월간 단위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3, 4분기 같은 경우를 비해서 매월 전달보다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전주보다 지표가 좋아졌다.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 1, 4분기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느 시점에서 끊길지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다시피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아직도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런 측면을 부과했을 때 결국 유로존의 해결 없이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 호조차를 띠고 발표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모멘텀은 다소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모멘텀을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유로존의 해결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얼마나 잘 나왔는지. 사실 최근의 지표들은 예상치보다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존 상황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연말 거래량 급감입니다. 미국 증시, 일단 3대 지수가 1% 내외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약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수급상으로 보면은 기관들, 개장 초에는 양매도, 기관 외국인 양매도 하다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선 점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학년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이학년 의원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자동차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에 뭐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지금 IT 자동차 얘기합니다. 그래서 IT 자동차 다시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말 마무리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장은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년에 정말 많이 올라갈지 다시 쉴지 아무도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에도 정말 올해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어느 쪽이 좋아지겠느냐 하는 것에 들어가면
좀 냉정하게 주식 시장을 정말 다 잊어버리시고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요. 자동차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한 12%에서 15%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8, 9% 정도 증가한다고 얼마 전에 그 영국위원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분명 시장은 그 증가율은 줄어들지만 분명히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것은 분명하죠. 이런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금 올해 8.79에서 8.7에서 8에서 내년도가 글로벌 9% 이상 가는 것이거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룹이요. 물론 예측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마켓 사이즈가 커지고 점유율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산업이 있다 그러면 그건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사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인을 한다는 건 말리지만요. 한 30%까지, 주식 내에서 30%까지 갖고 가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IT 얘기를 하는데 저는 IT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뭐냐면 IT가 다 갈 수 있는 시장은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IT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같이 가겠죠. 정말 반도체가 정말 좋아지고 LCD가 정말 좋아지면 정말 대단하겠죠. 삼성전자가 요즘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왔고요. 지금도 118만 원인데요. 지금 목표 찍고 올라가는 증권사가 왜 많겠습니까? 반도체 때문도 아니고요. LCD 때문도 절대 아니죠. 지금 스마트 기기의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반도체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LCD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의 가격대보다 레벨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주식에서 최소한 50에서 많게는 60%까지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갖고 가셔야 될 시라고 다시 한번 믿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연말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이 논의가 됐었지만은요. 배당과 관련된 투자 그리고 그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하고 나서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 종목을 잘 찍어본다는 것은 외람되지만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한 60, 70% 정말 좋은 주식 위주로 갖고 가시고요. 내년도 시작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지금 내년도에 어떤 산업이 정말 지금보다 좋아질지에 대한 어떤 스타디를 하는 게 지금 할 시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주식 여전히 뭐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상반기가 올해 차화정의 그 상반기였다면 하반기에는 하반 연말이죠. 삼성전자가 거의 독주했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여전히 뭐 다른 IT주와는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연말까지 이제 뭐 오늘 빼고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뭐 그다지 큰 이슈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뭐 그렇게 방향성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김익수 지점장께서 글쎄요 내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이제 배당을 받는데 네네. 배당 전략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시장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해야 될 시점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배당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배당이 그 최근에 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12월 배당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슈들이 상당히 그 퇴색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배당 성향이 높아서 배당을 받은 주식이 결국 배당락을 위해서 배당 그 주가 자체가 낮아지면서 배당 시세에 대한 의미가 좀 다소 없어지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올해도 지금 뭐 내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이 있는데요. 결국은 배당 부분에서도 배당 성향만 높다고 해서 쫓아가는 부분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배당을 하는 기업이 배당 성향은 다소 낮지만은 얼마나 기업이 탄탄하고 내년에 얼마나 전망이 우수한지 그 부분에서 배당을 일단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한 6종목을 뽑았는데요. 그 통신주인 SK텔레콤 그리고 KT 이 부분은 보통 배당 성향이 한 6%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외에 지금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배당 성향이 한 4% 정도 됩니다. 역시 이 부분들도 내년에 실적 호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와 한미 반도체 이렇게 6종목을 배당 관련해서 추천을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금 포트폴리오 관련해서인데요. 결국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그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현재로 봤을 때 현재의 추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내년 1, 4분기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무리하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보다는 현재의 그 추세에 따르는 포트폴리오 그 구성지가 있다면 결국 그 부분을 좀 더 이끌어가고 단지 내년에 우리가 전망하듯이 업황이 호전되는 그런 관심 종목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신규 편입으로 조금씩 해두는 것이 옳지 않나.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를 무리하게 지금 변화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를 내년 초까지는 한번 들고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가 아닌 다음에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 투자라는 게 진짜로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고 배당에 따른 메리트,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그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배당 투자를 하더라도 내년의 실적, 성장성 이런 걸 충분히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기적으로 연말이지만 연말이라서 무리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